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장중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뭐 장중에 할 일이 없어서 찍는 건 아니고요. 아침에 좀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 관련된 민주당 경선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 샌더스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고 누구길래 시장이 좀 이렇게 걱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주식시장에서는 한 발 더 앞서서 먼저 보고 먼저 대응하는 사람들이 승자가 될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미리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능동적인 그런 대응이 가능하실 거예요. 뭐 나중에 또 우왕좌왕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이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 뭐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인데 미국장이 조금 안정을 가져왔던 게 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어제 말씀드렸는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지, 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저 조 바이든 후보가 샌더슨 후보를 제치고 1등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금 힘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샌더스란 사람이 대체 누구고, 어떤 공약을 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떨 건지 우리가 미리 좀 살펴보는 게 현명한 투자자가 될 겁니다. 자, 미국 시장 일단 미국 대선 일정부터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뭐 지나간 거 2월 3일, 2월 11일 이런 건 다 제쳐놓고요. 자, 오늘이죠. 오늘 저녁 3월 3일. 오늘 저녁에 미국에 저 경선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 쪽은 보나 마나요. 공화당 쪽은 볼 것도 없고 뭐 트럼프고요, 후보가. 자, 민주당 쪽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14개 주에서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오늘. 자,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뭐 여기서 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저 최종 대선 후보가 되는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1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자, 그래서 뭐 취임은 내년 1월 22일에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저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거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어떤 구도로 돼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샌더스 후보하고 조 바이든 후보하고 마이클 블룸버그 지금 뭐 3파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뭐 부티지지는 사퇴를 했죠. 자, 샌더스 후보는 말씀드릴 거고 조 바이든 후보는 미국 부통령을 8년간을 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인지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좀 뭐랄까 꺼름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후보가 이 조 바이든 후보죠. 그래서 뭐 트럼프 요번에 탄핵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뭐 조 바이든에 대해서 뭐 조금 조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탄핵까지 올라갔었죠. 상원에서 부결이 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분은 마이클 블룸버그입니다. 이분은 뉴욕 시장을 2번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한 번은 공화당 후보로 하고 한 번은 무소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자예요. 뭐 트럼프보다 수십 배 돈이 많은 그런 분입니다. 자, 근데 뭐 굉장히 뉴욕 시장을 할 때 지하철을 타고 저 출퇴근을 했을 만큼 굉장히 또 저 검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지금 시장이 가장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샌더스 후보예요. 왜냐하면 이 두 분,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나 마이클 블룸버그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극좌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블룸버그가 조금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샌더스하고 바이든 뭐 이 두 사람이 좀 각축전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자, 이 블룸버그나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도 성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 후보의 표를 블룸버그가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샌더스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두 후보보다는 지금 샌더스 후보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샌더슨 후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일단 뭐 저거부터 말씀드리면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서는 이 샌더스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치를 않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뒤에 있죠. 자, 이 버니 샌더스 사진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세운 공약이 전 국민이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을 받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그거는 아마 뭐 그렇게 안 많아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디 병원에 한번 이렇게 가려 그러면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간단한 검사 몇 가지만 해도 뭐 수백만 원씩 이렇게 청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저 부유한 분들은 전부 다 뭐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 있겠지만 좀 가난한 서민층에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는 병원을 가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우리나라는 감기 걸리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도 타서 먹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약국 가서 약을 사 먹고 그냥 넘어가는 참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조금 뭐 내가 이 코로나 감기 기운이 있는데 검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저 버니 샌더슨 후보가 전 국민이 저 의료보험을 받는 국가를 만들겠다. 뭐 취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또 교육을 받는 국가. 자,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 외에도 교육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예요. 자, 그 일환으로 뭐 공립대학, 그다음 주립대학 이런 쪽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나올 때가 뻔하죠. 세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트럼프가 지금 주가를 계속 이렇게 경기는 굉장히 호황으로 이끌어왔던 게 그게 뭐 트럼프가 뭐 특출나게 잘했다라는 그런 거보다는 이 세금을 깎아줬죠. 기업들 법인세를 막 인하를 해주고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감세 2탄을 준비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죠. 뭐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도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현행 미국은 트럼프가 법인세를 낮춰놔서 21%입니다. 그런데 이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재원들 뭐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법인세를 다시 35%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 쪽에 상위 1% 최고 부자들한테 초부유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주식시장이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의 팩트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민주당 경선 여기서 음, 여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샌더스 후보가 트럼프랑 붙어서 이기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좀 충격은 그나마 조금 이 사람이 당선될 거야라는 것보다는 충격은 그렇게 제한적일 걸로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게 저 경선 후보가 되고 나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자, 우리 그때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것처럼 시장의 한 가지 좀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조금 저 이 대선 기간 대선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 지지율이 올라간다든가 뭐 트럼프보다 뭐 좀 높아진다든가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면 시장은 언제든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자, 요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는 왜 주식시장이 싫어하는구나라는 거 이제는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미국 시장 차트를 한번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 어제까지 미국 시장,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까지 반영된 미국 다우지수 월봉입니다. 자, 이때 뭐 엄청나게 계속 올라왔죠. 자,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때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그때예요. 리만 사태 터졌을 때고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자, 10년을 넘게 계속 올라오기만 한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뭐 중간에 좀 이렇게 한번 조정다운 조정도 있고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면 모르겠는데,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이 급격하게 올라온 게 이게 뭐냐 하면 뭐 감세 정책을 하고 뭐 심심하면 제롬 파월 의장한테 야, 금리 내려. 연준 너네 뭐 하냐? 연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무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주식 시장을 위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이 우리 그때 당시에 이 재작년이네요, 벌써 2018년도 5월달 정도에 우리 그때 당시에 리딩하던 유료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5월달쯤이었었죠. 2018년도 5월달. 그때 주식 다 팔아서 반 정도는 출금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 그거 이상 훌륭한 올바른 리딩이 없었죠. 자, 이거 2018년도 5월 달에 주가가 2,500포인트 근처에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제 2033포인트네요. 현재 시간. 지금 2시 5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시간이. 자, 2033포인트. 그러면 지수 자체가 그때부터 20% 정도나 빠졌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왔죠. 자,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 회원님들한테 절반 출금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미국 시장은 그 이후에도 쭉 계속 땡겨왔어요. 자,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주식시장을 받치고 위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는 주가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어요. 자,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급등하고 그랬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중앙은행들 뭐 공조 뭐 일본도 한다. 그다음에 영란은행도 한다. 그다음에 저 ECB에서도 한다. 뭐 IMF 총재까지 나섰죠. 전 세계적으로 다 완화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또 그 이면에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막판에 올라온 거, 자, 막판에 뭐 한 2%, 2.5% 정도가 올라왔죠. 30분 남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가 매매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샌더슨하고는 안 맞는 얘기니까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이게 만약에 법인세를 21%에서 35%로 올린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지지를 많이 받는다.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런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오늘 저녁이 미국 쪽에서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의 결정이 나는 그런 날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큰 틀에서 시장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 샌더스가 당선되면
트럼프만큼이나 미국을 분열시키고 그다음 경제적으로 위협을 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분열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자, 뭐든지 그렇습니다.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너무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죠. 지금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무리를 해가면서 시장을 끌어당긴 측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월가 쪽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선이 끝나고 그런 얘기들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골드만삭스 쪽에서 샌더스는 트럼프만큼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경제적인 위협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월가 측면에서는 아니 뭐 세금 올린다는데 그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저런 것들 또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세금을 더 걷어야, 엄청나게 걷어야 그 저 샌더스 후보가 얘기하는 의료보험 그리고 뭐 무상교육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올가에는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좀 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자, 이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오직 재선을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두 번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자,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빠지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글쎄요, 뭐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트럼프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대선에 자기 목적을 달성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 저 재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초당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게 있죠. 중국은 손봐야 된다. 자,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런 부분들도 또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긴 관점에서 드린 얘기고요.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그 중간에 변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면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미리미리 챙겨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